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저 ISC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67,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67,900원에 매수를 하셨다. 혹시 ISC 그럼 매수하신 지 지금 보유하신 지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기간은 한 4개월? 4개월 정도. 네네. 혹시 작년에 뭐 ISC를 또 이제 매수하셨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작년에는 아니고요. 네. 몇 년 전에 ISC 한번 매수해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와 현재가의 비중이 조금은 멀어졌기 때문에 많이 좀 고민이 네네. 되실 것 같고 비중도 꽤 많으세요. 최근에 ISC가 주가가 좀 안 좋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도 좀 도와드릴게요. 자, 네. 이창대 대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한 68,000원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네. 혹시 추가 매수도 하셨을까요? 추가 매수는 안 했어요. 처음에 이제 매수하셨을 때 네네. 30%로 이제 들어가신 거죠?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제 들어간 거 치고는 이제 비중이 꽤 커서 네. 혹시 이제 뭐 보통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매수해서 빨리 이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뭐 매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일단 뭐 ISC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이 딱 매물대 정도 가격대라 한번 네. 뚫으면은 크게 갈 것 같은데 한번 여기를 네. 돌파하기는 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돌파하고 나서는 매물대가 항상 지지 라인이 되는데 돌파하기 네. 전에는 이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돌파한 이후에는 지지 라인을 구축해주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저항을 몇 차례 맞았어요. 또 돌파를 했다가도 다시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네. ISC 같은 경우에는 결국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테스트 소켓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는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기업 분석을 봤을 때 실적을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면 항상 너무 좋다. 거기에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기업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뭐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고 잠시 주춤했던 게 23년도거든요. 작년부터 다시 네. 회복했어요. 근데 네. 이제 보통 직전 5년 안에 매출이나 영업이 그 고점을 찍었던 해당 연도를 다시 돌파해주는 시점이 언제가 나올지를 예측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직전 5년을 보게 되면은 1789억, 2022년도에 매출도 크게 나왔을 때고 영업이익도 가장 많이 나왔을 때예요. 네. 순이익도 440억으로 꽤 준수하게 나왔는데 순이익은 이제 작년에 이 고점을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내년 정도 되면 이제 돌파가 가능할 걸로 기대돼요. 그래서 네. 이제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캐파는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정고점을 뚫어주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올해는 이미 벌써 중간 정도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라 한 올해 말 정도에서 내년 중순 정도에 또 회복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주가를 이제 들어올리는 추세가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네. 그때까지 좀 준수하게 버텨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데 부채 비율이 네. 낮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통 15% 아래면 부채 비율이 무차익 구조라고 해서 그냥 부채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낮은 부채 비율 지금 12% 정도, 15% 아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5%, 26% 정도 수준을 작년부터 크게 이제 들어 올리면서 올려줬는데 마진율이 크게 올라갔을 때가 이때예요. 31% 찍을 때. 그래서 이때 비하면 여전히 마진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작년부터 회복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순이익률은 25%로 이때 당시랑 유사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PER도 이제 내후년이면 이익 캐파 생각했을 때 15배 정도니까 저는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일 제가 걱정되는 건 추세가 깨진 게 좀 우려돼서 전저점을 깨면 어찌됐건 가격은 거짓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4만 원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비중을 절반 아래로 좀 떨어뜨리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근데 4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굳이 매도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매수하셨던 그 7만 원 언저리 가격대 돌파까지도 한번 노려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지금 현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ISC는 추세가 꺾이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4만 원을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꺾여져서 무너지느냐 아니면 박스권을 유지해주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닥을 다지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4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4만 원이 깨지는 건 좀 심각하게 볼 필요성은 있다. 보통 이렇게 먼저 주가가 무너져 내리고 나서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7만 원 위에로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4만 원이 안 깨지면. 네. 근데요, 대표님. 네네.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 뭐 괜찮겠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에 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좀 많기는 하지만 네네. 이게 좀 더 가격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돌릴 때 바닥이 만약에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거기에서 네네. 돌릴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네네. 67,000원 제 단가 미만이어도 또 한 차례 비중을 축소를 하고 나머지를 내년까지라도 끌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 비중을 더 담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네.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혹시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 투자자분들마다 그 투자 성향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답으로 알려드리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심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투자자분들의 다들 공격성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다르시거든요. 근데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다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시청자님 성향에서 내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나는 최대한 좀 안전하게 자금을 지키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저는 네네. 전자요. 전자에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네네. 아, 그러시다고 하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 매수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네. 지금 시장이 상태가 아주 좋은 상황이면은 제가 보통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권장을 드리는데 네. 시장이 저는 긍정적인 건 맞는데 거의 너무 좋다라는 수준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보통 시장까지 받쳐주면은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시장이 네네. 지금 좋기는 한데 제가 보통 세 가지 기준이 다 부합되면 너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세 가지 기준이 평화가 이제 지속되고 그 다음에 저물가 저금리가 유지되면은 정말 대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했어요. 네. 네, 평화도 사실 러우 전쟁이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는 있는데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관세도 깔끔하게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아졌다 뿐이지. 네. 그래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건 맞으나 시장이 엄청난 호황으로 접어들었다라고 광기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저는 그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실제로 인하되는 시점부터 시장이 또 흔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좀 염두에 두면 가격으로 이 개별 종목이 떨어졌을 때 추매했다가 시장 무너지면서 또 충격을 받으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네. 한 종목의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건 분명히 비중이 큰 게 맞아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려면은 시장 상황도 좀 고려해 보셨을 때 저는 아직은 추가 매수하는 걸 권장드리지 않고 차라리 이제 매물대를 뚫고 추세를 돌리면 그때 저는 더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떨어질 때 사는 것보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한 7만 원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때 매물대 뚫고 추세 타고 가는 그 시점에서 오히려 불타기를 하는 걸 저는 더 권장드리고 떨어질 때 물타기 하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기다리셔서 68,000원에서 7만 원 돌파하는 거 보시고 매수가 위로 한번 확 뛰면 차라리 그때 불타기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디테일한 내용도 잘 다뤄봤습니다. 저희 하단에 나가 있는 내용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고지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에서 투자고지 나가는 건 저 처음 봐가지고 예, 생소하긴 합니다. 자, 저희 모든 프로그램 방송은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릴 뿐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SC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종목 상담 곽유정 대표님 순서인데요.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962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ISC와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한화솔루션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매수가도 좋아요. 37,350원. 일단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37,350원이면 이거 아마 최소 어제 매수를 하신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와, 하나솔루션은 지금 제대로 불타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제가 지금 매일경제TV 방송을 한 3달째인가 4달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시간대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솔루션을 공략주로 많이 제시를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출연하는 이 시간대 재방송 보셨다면은 더 낮은 가격대에서 2만 원대에서 들어가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솔루션이 지금 현재 물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지금 50%입니다. 일단 뭐 이 하나솔루션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시는 우리 또 투자자분들 계실까 봐 잠깐 말씀드리지만 태양광 종목이죠.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 관세 이제 부과하는 거에 있어서도 중국의 태양광 쪽에 관세 많이 부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회로 해서 동남아시아산으로 해서 중국산 그 태양광 모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반사의 수혜를 볼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 하나솔루션의 자회사 하나큐셀이 미국의 또 솔라허브 프로젝트 그 공장도 지금 준공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올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풀 밸류체인이 가동이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지금 현재 수익 기대감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태양광 쪽에 지급하던 그런 이제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아예 그 세액공제도 없앤다, 그러니까 보조금도 없앤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더더욱 지금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하나솔루션이 올라가고 있을 때 비중을 50% 정도 실으셨기 때문에 비중 관리만 좀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월봉 잠깐 흐름 보면요. 월봉 흐름 보면은 지금 저지선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네. 지지도 주고 저항도 받을 수 있는 좀 중요한 라인선인데, 요 구간대가 또 어떻게 보면은 예, 여기 헤드앤숄더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쌍봉을 이제 하나 이제 봉우리로 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4만 원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주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비중 50%니까 여기서 조금만 저항을 주더라도 아마 그 계좌 수익률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권장 도와드리고 싶은 비중은 10% 정도를 일단 좀 가져가시고, 수익이 최소 못해도 한 15% 정도 이상 좀 확보가 되면 거기서 좀 더 이제 불타면서 가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0% 비중에 대한 부분, 저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조정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3만 원 초반대까지 한번 눌렸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오히려 떨어지면은 거기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거예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면은 불타기로 이제 점점 이제 수익 생기면은 그때마다 좀 실어서 가는 방법, 내지는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주더라도 좀 편안하게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평단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 하반기까지도 유효한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 2020년도, 2023년도 쌍봉 구간 만들어줬었는데 이번에는 쓰리봉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6만 5천에서 6만 6천 원 구간대까지는 유효하게 바라보고 있으나 현재 전략에서는 비중 50%는 조금 무겁다. 네, 이 점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비중에 관한 이야기를 주되게 했으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6818님께서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성신양회입니다. 매수가가 1,500원이고요. 비중이 10%. 문자로 또 보내주신 게 이제 원금 회수할 수 있을까요?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하고 계십니다. 성신양회가 일단은 테마성으로 쫙 올라갔다가 현재는 좀 이게 힘을 모으고 있는 걸까요? 일단 한번 올라갔다가 쫙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지난달이죠. 한번 급등했을 때 이슈가 이번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쵸. 여기서 세종으로 수도 이전 논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국회를 좀 옮기는 그쵸. 걸, 행정. 논의가, 네. 행정을 이제 옮기는 걸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솔직히 세종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의가 엄청 많이 됐었는데 계속 끌려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나라가 초반에 그렇게 발전을 막 급격하게 할 때는 집중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솔직히 한국 정도 되는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규모가 커졌을 때는 그 산업별로 분리를 해놓는 게 좋거든요. 뭐 행정은 행정, 그 다음에 금융이면 금융. 지금 여의도에 있는 그런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도 옮겨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시멘트 관련주들이 그러면서 또 인프라 사업이 되면서 움직일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고 성신양회는 또 세종 근처에 또 생산기지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 이점도 부각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라는 것도 이 이동거리라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레미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가잖아요. 이거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신양의 그 지역적인 이점을 좀 가져가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세종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진보랑 보수 쪽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이게 진짜 실행될지 안 될지 여부를 떠나서 논의는 양쪽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마 바람은 또 한 번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느 쪽에서 당선되던 간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려왔듯이 지금은 불경기 사이클이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두 가지 주체가 나서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정부, 두 번째가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금리 인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미국이 좀 천천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들 걷고 정부 사업을 해서 돈을 푸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죠?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냈던 뉴딜 정책. 그래서 이제 바이든 때도 그린 뉴딜을 꺼내들었고 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시장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런 인프라 정책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도로 깔고 건물 새로 짓고 도시 개발하고 이게 정부 주체로 하는 인프라 사업이거든요. 보통 AI 산업을 육성한다 이러지만 정부 주도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기업 주도인데 지원하는 거죠. 근데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은 이런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혹은 뭐 지역 활성화라든지 그런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포인트들이 정부가 주도해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 좀 우리가 보면 성신양에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뭐 적자 보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이익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점점 완화돼 가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자마자 트럼프가 이제 얘기 꺼내고 있는 게 인프라 얘기잖아요. 알래스카 프로젝트. 우리나라도 이런 포인트들을 본다면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런 인프라 산업이 또 한번 부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고 뭐 12,000원 위로 노려보고 만약에 이제 한 8,000원 정도 아래로 깨진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단 라인은 8,000원 정도 라인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정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이 다날이. 다날이요? 네, 예. 매수가 비중 들을 수 있을까요? 예, 5,200원이고요. 네. 제가 30% 매수했었고, 이게 벌써 몇 년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실 것 예. 같아요. 예. 다날 그래서- 그러시면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흑자전환 했다 그러고 좋은 뉴스도 많았는데, 아침에 최근에 네. 좀 올랐는데, 오늘도 이게 거의 16% 가까이 올랐다가 다 빼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물타기 좀 해서 제가 이거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비중이 금액이 30%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차라리 물타기를 해서 이거를 빠져나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물타기 안 하고 계속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건지 네. 예, 그걸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드리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곽유정 대표님 다 들으셨죠? 제가 네네. 연결 한번 해서 다날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셔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모멘텀으로 매수하시게 됐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휴대폰 결제로 해서 저희도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한테 추천받아서 제가 이렇게 매수하게 됐거든요. 벌써 몇 네. 년째 가지고 있어요.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한번 수익 났다가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계속 이제 최근에도 오늘도 보면 뉴스가 났잖아요. 며칠 네. 전에도 이제 미국이랑 해서 뭐 한다고. 네. 근데도 계속 이제 저희는 이제 산지가 꽤 됐으니까 이제 금액이 높은데 오늘도 16% 가까이 올랐다가 네. 다 빼버리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팔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그냥 물타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거래량도 터졌는데 예 그래서 예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답인 건지 그냥 물타기를 해서 괜히 손해를 보는 게 그냥 아닌 건지 아, 그냥 어떻게 놔두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봤을 저는 이제 때는 그대로 네.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다날이라는 이제 종목이 네. 언제마다 이제 움직임이 나오냐면 사실 네. 이제 뭐 비트코인 이런 코인 시장 움직일 때 움직임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네. 특히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사이 월봉 차트 보면 18,00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때는 그쵸. 그 페이코인 관련 이슈로 올라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다날이 움직임 나왔었는데 이게 네. 장마감하고 나온 뉴스 기사가 장중에 나온 뉴스 기사 같은데 페이코인이 또 전 세계 마스터카드 네.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하다. 이런 네. 또 기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올랐었던 그 모멘텀 다시 또 끌어다가 올리는 그런 이제 네.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고 거기에다가 오늘 보니까 뭐 밑에 지금 5월 9일 날 나온 뭐 기사 보시다시피 그 이재명 후보자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조성해서 연계 결제 네. 서비스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계속 이슈는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네. 다날이 지금 뭐 양 후보 측에서 그 제4자 취약계층을 위한 인터넷 뱅킹을 조성하자 이런 목소리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네. 모멘텀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네. 다날은 실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거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 종목도 좀 많이 억눌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가 또 들어왔을 때 모멘텀이 발현됐을 때 또 세력들이 주가 올려야 되거든요. 딱 그 네. 시기가 지금 맞물린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시점에서 다날 월봉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하면요. 요 노란색 라인이 60월선 구간인데 사실 네. 이걸 작도를 해보면요. 네. 과거에 2012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일정 구간대에서 저항받는 모습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날에 원래 이 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가치는 거진 한 5천, 한 4,500원 선? 요 정도 선에서는 항상 늘 머물렀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매수가가 보시다시피 5,200원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비중 더 많이 늘리고 그러실 거 없이 어차피 이번에 시세 나오게 되면은 5,000원대는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최대한 비중을 좀 털어내시고 거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진짜 운 좋게 올라와준다. 사실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운을 좀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올라온다 하면은 9,000원까지 최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5,000원대 올라왔을 때 최대한 비중 털고서 만약에 추세가 꺾이려고 한다 하면은 나머지 잔량 다 털어내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전략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찬대 대표님 문자 통해서 또 종목 상담 가보겠습니다. 토모큐브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21,500원에 이거 제대로 들어온 거 맞나요? 비중이 100%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모큐브가 요즘 우리 증시에서 꽤나 핫한 종목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이런 리스크들 많이 없어졌나 봐요. 네, 이제 뭐 사실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동물 실험을 이제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익을 반사 이익을 볼 만한 기업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서 이제 3차원으로 해서 인류랑 좀 유사한 그러한 세포들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 기업이라서 사실 동물 실험이 폐지되게 되면은 이 기업이 반사이익 볼 것이라는 모멘텀이 제일 세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최근에 그 트럼프가 의약품 관련해서도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고 관세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 쪽이랑 AI가 많이 접목되는 부분들이 포인트로 짚히면서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데 AI 기반으로 해서 토모큐브가 또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으로 평가받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반응하는 걸로 보여져요.
심지어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한 번 신고가를 뚫으면 그대로 추세 타고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신저가 쓰면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신고가, 신저가에 대한 그 경향성이 굉장히 큰 게 신규 상장주거든요. 그래서 토모큐브는 지금 현재 신고가를 쓴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한 23,000원에서 22,500원이 깨지지 않거나 혹은 이동평균선 일봉상 20선을 깨지 않으면 굳이 매도는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지금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긴 하지만 매출이 늘고 있어서 추세 따라서 계속 이익을 좀 극대화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랑 이동평균선만 잘 체크하면서 홀딩해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토모큐브였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잘 거두고 계시고요.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 토모큐브가 야간투자본부 2부에서 소개가 된 종목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초 5월 7일에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종가가 5월 7일이 19,460원이고요. 5월 8일은요 26,650원입니다. 지금 29,650원. 적당한 타이밍에 저희가 또 토모큐브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다라는 것도 자체 리뷰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